남자를 만났습니다. 우린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으려 했지만 그 순간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 밤이 되면 불 꺼진 집안엔 내 숨소리와 벽식의 초침만이 남았다. 몸은 살아 있었지만 여자로서의 감각은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다. 어제 아침 신문 한 귀퉁이에 눈이 멎었다. 나무섬 작은 펜션에서의 힐링 마이너스 혼자만의 시간을 찾아보세요. 사진 속 펜션은 작은 언덕에 앉은 듯 아담했고 푸른 바다가 서로의 몸을 감싸 듯 맞닿아 있었다.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항구에 서 있었다. 바닷바람이 치맛자락을 붙잡아 흔들 때마다 내 몸까지 노출된 듯 민망하면서도 묘한 전율이 일었다. 배에 오른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연인들이었다. 나만 혼자였다. 그러나 바다가 점점 육지를 멀리 밀어낼수록 나는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다. 남편도 아이들도 누구도 없는 시간. 오롯이 내 감각을 따라 움직여도 되는 순간. 섬의 공기는 달랐다. 짙은 나무 냄새와 바닷물의 짠 향이 내 폐 속 깊이 스며들었다. 언덕 위 펜션 현관문을 열자 향긋한 커피 냄새와 함께 한 남자의 옆모습이 들어왔다. 체크무늬 셔츠, 단정한 어깨선, 창밖 바다를 묵묵히 바라보는 뒷모습. 나는 본능적으로 숨을 고르며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순간 그의 시선이 나를 붙잡았다.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보내는 미소. 짧은 눈맞춤이었지만 낯선 섬 공기 속에서 그 눈빛은 내 속살까지 데우는 불씨처럼 깊게 박혔다. 가방을 정리하고 샤워를 마친 후 나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본 그분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6시가 되어 1층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식당에는 테이블이 5개 정도 있었고 그중 한 테이블에 아까 그 남성분이 혼자 앉아 계셨어요. 어디 앉으실래요? 오늘은 손님이 많지 않아서 편하게 앉으시면 돼요. 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제 쪽을 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혹시 혼자 드시기 불편하실 텐데 같이 하시겠습니까? 순간 내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마치 오래 잊었던 여자로서의 본능이 깨어나는 듯.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눈빛이 너무도 진중해서 도망칠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태호라고 합니다. 김민정입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사장님이 가져다 준 정갈한 한식을 앞에 두고도 젓가락을 들기가 망설여졌습니다. 혼자 여행이신가요? 강태호 씨가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혼자 여행은. 저도 그렇습니다. 정년 퇴직하고 나서 처음 떠나본 여행이에요. 그분의 말에 조금 놀랐어요. 정년 퇴직이라면 어떤 일 하셨어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35년 동안요. 선생님이셨구나.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차분하고 신중한 거였어요. 와, 선생님이셨구나. 저는 그냥 평범한 주부였어요. 평범한 주부라니요. 가정을 지키는 일이 어디 평범합니까? 순간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났다. 내 안에 무언가가 스르르 풀려나갔다. 밖으로는 석양이 붉게 타올랐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더 뜨겁고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이미 불붙기 시작했다. 그와 마주 앉아 젓가락을 들었을 때 나는 이미 깨닫고 있었다. 이 여행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는 걸. 저희는 천천히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분은 아내를 2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고 계셨고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다고 하셨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외롭죠. 하지만 그 외로움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저와 비슷한 무언가를 느꼈어요. 상실감과 외로움,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저도 비슷해요. 남편이 3년 전에 그 후로 계속 혼자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셨군요. 힘드셨을 텐데. 그분의 따뜻한 말에 목이 메었어요.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마음이었거든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나무섬의 석양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바다에 그 빛이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섬 한 바퀴 돌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함께 하실 생각 있으세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남성과 함께 다닌다는 게. 하지만 그분의 눈빛은 진심 어렸고 혼자 다니기엔 왠지 심심할 것 같았거든요. 좋습니다. 저도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우리는 펜션을 나서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5월의 나무섬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싱그러운 새잎들이 햇살에 반짝이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디부터 가볼까요? 펜션 사장님이 등대 가는 길이 예쁘다고 하시던데요. 우리는 해안가를 따라 난 오솔길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길은 좁았지만 잘 정비되어 있었고 양쪽으로 야생화들이 피어 있었어요.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부터 혼자 지내셨다고 하셨죠? 2년 됐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강태호 씨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어요. 아내가 아파서 1년 정도 간병을 했는데 그때는 힘들어도 함께라는 생각에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혼자 남고 나니 그분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바다를 바라보셨어요. 나는 그 옆에 조용히 서서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하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35년 동안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집에 가면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마음 너무 잘 알아. 제 가슴도 먹먹해졌어요. 저도 그래요.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떠나고 나서 처음엔 아이들이 자주 와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각자 바쁘잖아요. 그렇죠.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도 않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이해였습니다. 20분 정도 걸으니 작은 등대가 나타났어요. 하얀색 등대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어 정말 그림 엽서 같았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사진 찍어드릴까요? 강태호 씨가 카메라를 들어 보이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왜요? 이렇게 좋은 배경인데. 혼자 찍는 사진이 뭐가 좋다고. 제가 쓴웃음을 지었을 때 그분이 갑자기 제 옆에 서시더니 다른 관광객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죄송한데 저희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순간 당황했어요. 그분과 함께 사진을? 하지만 이미 관광객이 카메라를 받아든 상황이었습니다. 자, 좀 더 가까이 서세요. 강태호 씨가 자연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남성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가슴이 왜 이렇게 두근거리지?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어요. 잘 나왔어요. 보기 좋은 부부네요. 관광객의 말에 우리는 서둘러 거리를 벌렸습니다. 얼굴이 빨개진 게 느껴졌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그런 부탁을.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 괜찮지 않았어요.
아직도 어깨에 그분의 손길이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등대에서 내려와 해안가 카페에 앉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 자리였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커피 드시죠? 네. 아메리카노로. 강태호 씨가 주문하러 가신 사이 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편안하지? 3년 동안 남자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 걸까요? 여기요. 그분이 커피를 가져오며 앉으셨어요. 민정 씨는 결혼 생활이 어떠셨어요? 행복하셨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커피 잔을 들고 있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글쎄요. 행복했다고 해야 하나, 평범했다고 해야 하나. 평범한 행복이 가장 귀한 거죠. 맞아요. 그땐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살짝 흘렸어요. 강태호 씨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민정 씨는 참 아름다우세요. 뭐라고? 갑작스러운 말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정말이에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따뜻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서요.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남편도 마지막 몇 년간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저도 선생님과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오랫동안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없었거든요. 바닷바람이 더 시원해졌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섬 반대편에 작은 해수욕장이 있다는데 같이 가보실래요? 망설여졌어요. 하루 종일 함께 다닌다는 게.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좋아요. 그분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이런 기분이 오랜만이야. 우리는 섬 반대편 해수욕장에 도착했어요. 작은 모래사장이었지만 한적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리고 모래 위에는 우리 둘뿐이었어요. 정말 조용하네요. 그러게요. 마치 우리만의 공간 같아요. 강태호 씨가 말씀하시는데 그 우리만이라는 표현에 가슴이 또 두근거렸어요. 우리는 바위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대화에 빠져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편하게 느껴진 거죠? 저도 신기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낯선 사람이었는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보니 검은 구름이 빠르게 몰려오고 있었어요. 날씨가 갑자기 빨리 피해야겠어요. 강태호 씨가 일어서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 순간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으로. 우리는 손을 잡고 근처 정자로 뛰어갔어요. 하지만 정자에 도착할 즈음에는 이미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손, 왜 이렇게 따뜻하지? 강태호 씨가 제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저도 모르게 꽉 잡고 있었거든요. 괜찮으세요? 네. 조금 젖긴 했지만요. 옷이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머리카락도 축축했어요. 강태호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심장은 이미 묘한 예감과 알 수 없는 설렘으로 빨라지고 있었다. 펜션 사장이 우산을 들고 달려왔다. 태풍 경보가 발령됐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태풍? 섬에 갇힌다는 말이 왜 그렇게 두근거림으로 들렸을까? 방에 올라와 젖은 옷을 갈아입을 때 창문 밖에서는 나무들이 휘청이고 창살은 덜컹거리며 불안하게 울부짖고 있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불안보다 설렘으로 가득 찼다. 오늘 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예감.
사장님이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보통은 미리 예보가 나오는데 이번엔 갑작스럽게 진로가 바뀐 모양이에요. 하루 이틀은 섬에서 나갈 수 없을 거예요. 하루 이틀을 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강태호 씨와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었어요. 창문이 덜컹거리고 나무들이 휘청거렸습니다. 일단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감기 걸리면 큰일이에요. 사장님이 말씀하시며 수건을 건네주셨어요. 저녁은 어떻게 하죠? 오늘은 특별히 거실에서 함께 드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날엔 혼자 있으면 무서우실 텐데. 방에 올라가 옷을 갈아입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무섬이 온통 회색빛 비구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파도도 하얗게 부서지며 거칠게 몰아치고 있었어요. 정말 나갈 수 없구나. 하지만 무섭기보다는 묘한 설렘이 더 컸어요. 저녁 6시, 나는 1층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벽난로에 따뜻한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강태호 씨가 이미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많이 놀라셨죠? 네.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저도 그래요. 하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분의 말에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사장님이 따뜻한 차와 간단한 음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오늘 밤은 정전될 수도 있어요. 미리 촛불을 준비해 두었으니까 걱정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나가시고 거실에는 우리 둘만 남았어요. 벽난로 불빛이 따뜻하게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소리가 무섭게 울부짖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아니요. 이상하게 안전한 느낌이에요. 저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갑자기 불이 꺼졌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작은 비명을 질렀어요. 순간 강태호 씨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벽난로 불빛만이 거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분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아니, 뜨거웠어요. 그가 일어나려 했다. 촛불을 켜야게.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잠깐만 그냥 이대로 있어도 될까요? 내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에 그의 눈빛이 깊이 흔들렸다. 네. 물론입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내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우리 사이의 공기는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벽난로 불빛에 비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제 마음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렸을까요? 우리는 벽난로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밖의 폭풍 소리가 오히려 우리만의 공간을 더욱 은밀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강태호 씨가 제 손을 감싸고 있는 채로 우리는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에요. 저도요. 하지만 나쁘지 않네요. 그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나 봐요. 운명. 그 단어가 가슴을 두드렸어요.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 넓은 세상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섬에 같은 펜션에 온 것을.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지만 우리의 대화는 더욱 깊어지고 있었어요. 민정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 당신에게 반했어요. 반했다고? 갑작스러운 고백에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이런 나이에 이상하죠? 하지만 정말이에요. 처음 배웠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요? 네. 혼자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끌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이건 일방적인 감정이 아니었군요.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람이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인정 씨.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다른 때와 달랐어요. 더 간절하고 더 애절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분을 바라봤어요. 벽난로 불빛에 비친 그분의 눈동자가 저를 깊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이런 마음 처음이에요. 아내를 떠나보낸 후로는. 저도요. 남편 없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우리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요. 안 돼요. 저도 모르게 작게 속삭였어요. 왜요? 이러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돌이키고 싶지 않은데 어떡하죠? 그분의 말이 제 마지막 이성의 벽을 무너뜨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참고 싶지 않았어요. 그분의 얼굴이 제게 더 가까이 왔고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이런 느낌이었구나.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여자로서의 떨림, 사랑받고 있다는 따뜻함, 그리고 완전한 안정감. 첫 번째 키스는 조심스러웠지만 두 번째는 더 깊고 간절했어요. 인정 씨. 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살아있음을 느끼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분이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내려 주셨습니다. 그의 입술이 다시 닿자 나는 더 이상 숨을 고를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던 순간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숨결조차 뜨겁게 엉켜 있었어요. 그의 손길이 내 뺨에서 목선으로 그리고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젖은 옷감 위로 전해지는 체온은 불꽃이 스치는 듯 날카롭고도 달콤했습니다. 안 돼요. 내 입술은 거부를 속삭였지만 몸은 이미 더 깊이 그를 원하고 있었다. 그는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오늘만은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이건 멈출 수 없다는 걸.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셔츠 깃을 붙잡았습니다. 옷감이 구겨지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숨결은 더욱 거칠어졌다. 그의 이마가 내 이마에 닿자 나는 눈을 감고 전신으로 몰려드는 열기를 느꼈습니다. 심장은 벽난로 불꽃처럼 불규칙하게 뛰었고 그의 심장도 같은 리듬으로 내 가슴에 박동을 울렸습니다. 밖에서는 폭풍이 창문을 두드렸지만 그보다 더 거센 파도는 내 안에서 터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돌이킬 수 없을 거예요. 그는 내 얼굴을 감싸주며 단호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대답했다. 돌이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 순간 나는 모든 이성을 내려놓고 그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벽난로 불빛이 튀며 우리를 감싸 안았고 어둠 속에서는 오직 두 사람의 뜨거운 호흡과 옷감이 스치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손끝은 떨림을 따라 서로의 체온을 탐색했다. 세상에 홀로 남겨졌던 내 몸이 다시 살아난 듯 꿈틀거렸다. 불빛은 더 붉게 타오르고 폭풍은 절정을 향해 몰아쳤다. 그러나 내 안의 폭풍은 그보다 더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긴 채 긴 세월 잊고 있던 여자의 떨림을 온전히 되찾고 있었다. 갑자기 불이 꺼졌다. 아! 나는 무심코 짧은 비명을 내질렀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손을 단단히 감쌌다.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벽난로 불빛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다. 그의 손은 뜨거웠다. 아니, 내 심장이 그 온도를 더 뜨겁게 만들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가 벽난로 불빛보다 더 강하게 나를 원하고 있었다. 내 얼굴이 천천히 그의 얼굴에 가까워졌다. 숨소리조차 섞일 만큼. 안 돼요. 작게 중얼거렸지만 그는 부드럽게 속삭였다. 돌이키고 싶지 않은데 어떡하죠? 나는 떨리는 손끝으로 그의 셔츠를 붙잡으며 더 깊이 몸을 기대었고 우리의 호흡은 거칠게 요동쳤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고 그의 품에 안기고 싶었다. 뜨겁고 부드러운 그의 입술이 내 입술을 덮쳤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곧 더 깊어지고 더 간절해졌다.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떨림을 온몸으로 다시 느끼고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토록 강하게 불타오른 적이 없던 아랫배 쪽에서 뜨거운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온몸이 불타올랐습니다. 옷자락이 서서히 흘러내렸고 차가운 공기 대신 그의 강한 손길이 나를 감쌌습니다. 오직 두 사람만의 시간, 오직 두 사람만의 불꽃. 이건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그를 더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완전히 그와 하나가 되고 있다는 걸. 벽난로 불빛이 튀며 우리의 숨결과 몸짓을 더 깊이, 더 빠르게 몰아갔다. 내 손끝은 그의 등을 따라 흔들렸고 그의 손길은 나를 붙잡아 놓치지 않았다. 그의 온몸이 팽팽해지는 느낌이었고 갑자기 불끈 솟는 반응을 잠재우지 못했다. 우리는 서로를 밀어내면서도 동시에 끌어안았고 그 사이에서 터져나온 떨림은 더 이상 감출 수 없었다. 밖의 폭풍은 한참을 울부짖었지만 우리에겐 그것마저도 배경음악일 뿐이었다. 세상은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열기만이 남았다. 민정 씨. 그는 강하고 빠르게 흥분하고 말았다. 그의 낮고 거친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자 나는 마지막으로 저항을 버리고 그를 온전히 받아들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불빛은 점점 잦아들었고 우리는 벽난로 앞 소파에 함께 기대 앉아 있었다. 담요가 어깨를 감싸주었지만 사실 우리를 덮은 건 서로의 체온이었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고 나는 그의 단단한 품 안에서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다. 폭풍 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다.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시야에 들어왔다. 순간 당황했지만 곧 어젯밤의 불꽃 같은 순간들이 떠올랐다. 입술, 손길, 속삭임. 그리고 내가 스스로 허락한 모든 떨림.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나는 소파에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고 옆 소파에는 그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창밖에서는 이미 파란 하늘이 열려 있었다. 폭풍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바다는 놀라울 만큼 잔잔했다. 그가 먼저 눈을 떴다. 민정 씨 잘 주무셨어요? 나는 서둘러 담요를 여미며 대답했다. 내 덕분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억지로 웃었다. 어젯밤의 뜨거움이 낮의 햇살 앞에서는 왜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질까? 사장님이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 오후 2시 배가 다시 뜬답니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마치 차가운 바닷바람처럼 파고들었다. 배가 뜨기 전 마지막으로 섬을 걷고 싶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해안 오솔길을 따라 걸었다. 밤새 함께였다는 사실이 발걸음을 더 무겁게 또 더 가까이 만들었다.
민정 씨, 어젯밤 잊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보다 더 낮게 떨렸다.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무도 없는 길 위에서 그 손의 따뜻함만이 진실 같았다. 등대에 도착했을 때 바다는 이미 고요했고 하늘은 끝없이 맑았다. 그는 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현실로 가면 이 감정이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느꼈으니까. 나는 입안이 말라갔다. 우리는 다시 입술을 포개었다. 전날 밤처럼 거세지 않았지만 그만큼 더 깊고 절실한 입맞춤이었다. 정오가 지나자 항구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우리가 타야 할 오후 20회가 준비되고 있었다. 짐을 챙기며 나는 몇 번이나 그를 바라봤다. 그도 같은 눈빛으로 나를 붙잡았다. 민정 씨, 연락해도 되죠? 네, 꼭 해주세요. 단순한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약속이 숨어 있었다. 배가 출발하자 섬은 점점 멀어졌다. 나는 갑판 위에서 파도를 바라보다 끝내 눈을 감았다. 어젯밤 그의 체온, 아침의 따뜻한 미소, 등대한 마지막 입맞춤. 모두가 파도에 섞여 멀어져 갔지만 내 가슴 속에서는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이게 끝일까? 아니면 시작일까? 확신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56세의 나는 다시 사랑을 느꼈다. 그리고 그 떨림은 앞으로의 나를 살아있게 만들 것이다.